네, 지난 시간 유동부채에 이어서 이번 시간 비유동부채, 자, 교과서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비유동부채는, 자,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 상환해야 될 거.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것들. 대표적인 게 장기 차입금, 돈을 빌렸는데 1년 이후에 상환해 줄 거. 그 다음에 사채,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다 안 해주니까. 자, 근데 일반 기업체는 잘 안 되고요.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직원들 퇴직급여 충당부채. 언제 퇴직할지 모르지만 매년 퇴직금을 적립을 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돈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줘야 됩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게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개정 과목들입니다. 자, 비유동부채 그림에 보면, 자, 2년 만기 장기 차입금 상환기일이 10개월 남았네. 이러면 비유동부채였다가 유동부채로 바꿉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 원래는 비유동부채였는데 상환기간이 12월 31일 달력 기준으로 1년도 안 남았다 하면 유동성 장기부채 해가지고, 자, 유동부채로 전환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재무상태표 작성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상인 장기부채이고,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줄어들면 유동부채로 전환해준다라는 말이고요. 자, 비유동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사채입니다. 회사에서 채권, 회사 사자입니다. 개인 사자가 아니고, 개인 사자면 조폭들 왜 돈 빌려주고 신체 포유약서 막 쓰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건 나쁜, 우린 사채하면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건 회사 사자고요. 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 규모가 우리나라도 꽤 많이 됩니다. 아마 몇백조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사채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거액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업이 채무를 표시하는 증서로서, 자, 은행보다도 이자를 일반적으로 조금 더 줍니다. 요즘 뭐 은행 정기예금 해봐야 뭐 세금 때문에 1.23%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채권을 구입하시죠 해서 채권을 주고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 채권에 보면 만기일이 있습니다. 보통 뭐 한 3년, 짧아야 2년, 그런 식으로 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합니다. 발행한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빚이고 1년 이후에 갚는다 그러면 비유동부채 사채로 표시를 합니다. 자,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액면 금액, 그 채권 증서에 있는 금액이 10,000원이라면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한다. 액면이 10,000원짜리인데 발행도 10,000원, 10,000원 받고 했다 하면 이건 평가 발행.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잘 안 사죠. 평가 발행. 왜냐하면 사채는 아무리 큰 회사가, 우리나라 대기업 옛날 대우그룹 같은 데도 부도가 나서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자, 평가 발행하면 잘 안 사고,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평가 발행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사채가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를 9,000원만 받고 발행하는 경우. 그러면 돈이 9,000원 들어오니까 안 맞죠? 그러면 나머지 1,000원 안 맞는 거는 회사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상각을 시키면서 비용 처리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할인 발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할증 발행.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론상이니까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10,000원짜리를 11,000원. 돈이 11,000원 들어왔어요. 근데 액면 금액은 사채는 10,000원짜리예요. 그럼 1,000원 더 받았어요.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차금이라는 건 차이 나는 금액의 줄임말입니다. 차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합니다. 자, 실제 문제를 해봐야 알겠죠. 자, 예제 27번 124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으뜸이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보자. 7월 2일 주식회사 으뜸은 사채 액면 금액 1,000,000원인데 액면 연 이자율 연 12% 주기로 했어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3년 만기입니다. 1년 이상이고 900만 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1,000만 원짜리인데 이자도 주는데 또 싸게 100만 원 싸게 발행했어요. 돈은 900만 원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돈이 900만 원만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현금 9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싸게 발행한 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입금의 차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갚아야 될 빚이 생기는 겁니다. 사채 비유동부채. 자,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나중에 3년 지나면 1,000만 원 주고 요 사채를 회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하고요. 12월 30일 위 사채이자 6개월분 6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자를 줬어요.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 60만 원. 이자를 준 거니까 이자가 발생했다.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 차변에 이자 비용 60만 원. 네,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일반전표 입력. 자, 주식회사 으뜸입니다. 여기 가서 자, 우선 날짜 7월 3일이죠. 자, 여기 7월 2일이죠. 7월 2일 0702 차변. 자, 현금 101번이고요. 자, 차변에 900만 원입니다. 9 플러스 키 2번. 그 다음 똑같이 차변 엔터 치고요. 자, 사채 할까지 치고 가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92번이 위에 있습니다. 자, 이걸 엔터. 자, 100만 원입니다. 1 플러스 키 2번. 자, 그 다음 대변 사채죠. 사채. 예, 바로 넘어갑니다. 대변에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자 들어온 이자 지급한 거 12월 30일 날짜 12월 30일. 자,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비까지 치면 예, 이자 비용 951번. 자, 차변에 60만 원 600 플러스 키. 자, 그리고 대변 4번이고요. 현금 101번이죠. 101. 예, 그러면 이렇게 대변에 현금 60만 원 자동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엔터 치면 자동 저장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사채는 끝났고요. 자, 이제 장기 차입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단기 차입금은 배웠죠. 유동부채에서. 자, 비유동부채에 가면 장기 차입금,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현금을 빌려온 거, 대출받은 것을 장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 장기 차입금 빌려왔을 경우에 차변의 현금,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갚았어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지금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퇴직금 하면 이렇게 안 했다가, 물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했다가도 이거는 지금 옛날 방식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 결산일 되면요, 1년에 한 번 직원들 오늘 결산일 기준으로 전 직원이 다 그만둔다. 그러면 목돈이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통상 여러분들이 직장 다녀서 1년 다녔어요. 그러면 한 달치 월급 정도가 1년 퇴직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10년 근무하면 1년치 연봉이 나와요. 거의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자, 직원이 뭐 20-30명 된다. 그러면 목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비상금 꼽을 쳐놓듯이 엄마가 아빠 월급 들어오면 애 대학 갈 거, 시집 갈 거, 장가 갈 거 미리미리 조금씩 돈을 꼽을 쳐놓죠. 자, 꼽을 쳐놓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미리 적립해 놓을 때,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이 발생.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한 것처럼 해요. 그리고 대변에 그 돈이 나간 건 아니에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해서 놔둡니다. 이걸 빚으로 보는 겁니다.
빚으로 받다가 나중에 직원이 나가면 그때 가서야 돈을 지불하고, 옛날에는 이걸 회사에서 보관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회사가 망하면서 사장님이 이 돈도 갖고 튀어버려요. 그 뭐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잡아? 못 잡지. 그래서 생각한 게 국가에서 금융기관에다 맡겨라. 그래서 금융기관에 다 맡기고 회사가 망해도 그 돈은 남도록. 그래서 거기 가서 퇴직금을 돌려받으면 되죠.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결산일 현재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뭐 계산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계정을 설정해서 장부에 적어 놓는 겁니다. 설정할 때 12월 31일 날 1년에 한 번 합니다. 퇴직급여 비용이 발생졌고요. 대변에 부채를 만듭니다. 실제 돈 나간 건 아니고. 그러다 나중에 퇴직금을 주게 됐어요. 그러면 이 부채 없애주고 그만큼 뭐 10명 중에 1명이 나갔다. 그 직원 퇴직금 지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하고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가면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그거는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 그거 나중에 할 거고요. 자, 우선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제 28번 125페이지에 있는 거, 주식회사 으뜸이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보자. 8월 16일 주식회사 으뜸은 거래은행이 우리은행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상환기간 3년, 1년 이상이니까 장기, 이자율 7%, 즉시 당좌이입하다. 자, 돈을 대출받아서 당좌이금 통장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이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당좌이금 얼마? 2천만 원. 대신에 우리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난 겁니다. 1년 이상이니까 장기 대출받은 거 차입금. 장기 차입금 2천만 원. 자, 이건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어디서 빌렸어요? 우리은행. 우리은행. 예. 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 8월 16일입니다. 8월 08 16. 자, 차변 당좌예금 102번이죠. 102. 자, 그리고 차변에 2천만 원 20 플러스 기 2번. 자, 그리고 대변. 자, 장기 차입금. 장기 차까지 치면 예, 장기 차입금 뜹니다. 293번. 자, 거래처 우리은행. 예, 우리은행. 예, 2천만 원 됐고요. 교과서에는 거기 밑에 보면 풀이에 거래처가 입력이 안 돼 있는데, 자, 요거 거래처 그 입력 화면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 장기차입금 밑에 우리은행 요거 써놓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이 정도 나옵니다. 전산회계 시험 볼 때 이 정도 하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실력 점검 문제, 이론 시험 대비 실력 점검 문제 8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다음 중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있는데 비유동부채 한번 먼저 볼게요. 선수금, 이거 유동부채입니다. 아니에요. 선수수익도 유동부채. 장기차익금, 아까 금방 했죠. 비유동부채 맞습니다. 단기, 이건 유동이고요. 지급원부, 답은 나와버렸네요. 이것만 해도. 자, 여기서 비유동부채 요거 있고요. 아, 이거 비유동부채고 유동부채가 맞는 거죠. 자,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사채는 비유동부채가 아니고 유동부채. 자, 이건 비유동부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자, 외상매입금 유동부채죠. 단기차입금 유동부채고요. 선수금도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유동부채죠. 요거는 비유동부채죠. 미지급 비용 요거는 유동부채입니다. 장기 비유동. 그러면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 4개입니다. 4개 다 더하면 얼마? 41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게 유동이고 비유동인지 조금은 그래도 봐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1번, 2번이 다 나오니까.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거래에서 계정이 증감 내용이 기입될 곳으로 바른 것. 자, 거래가 있습니다.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외상값 100만 원을 통장에서 이체 온라인 뱅킹으로 보내고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고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분개하면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그럼 외상매입금이란 부채가 감소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자, 이거 모자라니까 100만 원 부채의 감소가 있고요. 그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보통예금 100만 원. 자, 이제 계정에 전개해 줄게요. 자, 얘는 외상매입금 계정 차변에 갈 겁니다. 부채 계정이니까 얘가 외상매입금 되겠죠. 그러면 외상매입금 계정 차변 여기 다에 가서 상대편 계정 과목 보통예금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자산계정이죠. 자산계정 얘가 보통예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예금이 어느 쪽에 기록됐어요? 통장에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에 기록한 거죠. 자산이 감소. 여기에다가 상대편 계정 과목 외상매입금 금액 100만 원 딱 적어줍니다. 그래서 기입될 곳으로 바른 곳 했으니까 나와 다가 되겠죠. 차면 이거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분개하고 전기 어디다 하는지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어느 계정에 가야 되는지 요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이 비유동부채로 맞는 것. 선수금은 유동부채니까 아니고요. 유동부채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자 들어가니까 비유동인데 유동성 들어가면 원래는 장기부채인데 얘는 1년 이내로 들어와 버렸다. 이제부터는 유동부채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단기차입금 이거 뭐예요? 유동부채고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직원들 뭐 보통 몇 년씩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매년 결산 시에 적립하는 거 5번이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봅시다. 다음 계정 과목 중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차변에 나타나지 않는 것. 자, 증가나 발생액. 우리 거래입 판례소 결합 광고할 때 차변에 기록하는 것들이 자산 증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그 다음에 발생 뭐가 있어요? 비용 발생 차변에 적죠. 그러면 자산 증가와 자 비용 발생이 아닌 것. 당좌예금은 자산이죠. 차변에 증가 맞죠. 차량원방구 자산. 얘는 부채예요. 부채 증가는 어느 쪽이에요? 부채 증가는 대변입니다. 자본도 대변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발생 대변입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 얘는 대변에 나타나는 겁니다. 기부금은 비용이에요. 비용 발생에 해당이 되니까 차변에 발생액이 나타나고요. 선급금 뭐예요?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돈 자산입니다. 계약금 먼저 줬으면 물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반대로 선수금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요.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럼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부채입니다. 자, 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살짝 비비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자, 근데 여기 차변에 4월 1일 지급어음 25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앞에서 내가 엑스맨 놀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분개로 전환을 하고 이 중에 어느 거래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엑스맨 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걸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오른쪽에 있다면 왼쪽으로 보냅니다. 지금 오른쪽엔 없어요. 왼쪽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쪽으로 보내면 얘가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은 대변이 돼요. 요 계정 과목이 차변되는 겁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25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분계를 외상매입금 250만 원이고요. 요 분계를 계정으로 전개하면 지급어음 계정 대변, 지급어음이 아니지. 외상매입금 외상값 250만 원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는 거고, 그래서 외상매입금 계정 차변, 여기 외상매입금 계정 차변, 상대편 계정 과목 지급어음 금액은 250만 원. 이렇게 전개를 했던 겁니다. 이거를 거꾸로 하면 엑스맨 놀이.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건 왼쪽으로 해서 분계로 딱 보고 나서 외상값 부채인데 차변에 적었어.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감소. 외상값을 갚았네. 뭘로? 현금이 있으면 현금인데 이거는 어음이에요. 외상값을 다시 어음을 발행해서 갚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 찾아봅시다. 외상 매입금 250만 원을 어음으로 받다? 이건 받을 어음이에요.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상품 250만 원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상품 없어요. 해당 없어요. 어음대금 25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없죠? X. 외상매입금 250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어음을 발행해서 줬어요. 왜? 외상매입금을 갚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품 25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받다. 어음을 줬는데 받다. 정반대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이거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왜? 이거를 어떻게 거래 추정을 하지? 분계로, 원래는 거래 있으면 분계하고 분계한 거를 계정에 적잖아요. 정기를 하는데 거꾸로 역순으로 가야 빨리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분계로 추정하고 거래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7번 문제.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 차변의 부채의 감소, 대변의 자산이 감소에 해당되는 거 거래를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국제구호단체에 30만 원 현금으로 기부하다. 이거 기부금 비용이 발생이에요. 여기 해당 없습니다. X.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요거 분개하면 미지급금 갚은 겁니다. 부채를 갚았어요. 부채의 감소. 현금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 요거 맞아요. 2번이 일단 정답이 됩니다. 3번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보통예금에는 자산이 감소인데 임차보증금 이거는 자산이 증가가 됩니다.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돈 빌려준 거하고 비슷해요. 임차보증금 자산이 증가. 거래처에 상품 매출하기로 계약한 계약금 10만 원 현금으로 받다. 현금이나 자산이 증가가 되니까 전혀 상관없고요. 외상매출금 20만 원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로 받다. 외상매출금이란 자산이 감소. 요거는 맞아요. 당좌수표로 받다. 타임발행수표. 현금의 증가. 자산이 증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8번 문제. 자, 일반적으로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계정으로 소득세나 지방세 등의 원천징수액 또는 예치금을 상대방에게 받은 경우 사용하는 계정 과목. 요거 내가 앞에서 예를 들었나요? 자, 수학여행 가서 선생님한테 돈 맡겨놨어. 밤에 위험하니까. 그리고 다음날 선생님 돈 주세요 라고 해서 받아서 선물 사고 떡볶이 사 먹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회사가 선생님이 돈이 들어왔어. 돈 들어오면 좋은 거죠. 근데 그 돈 썼다가는 큰일 나죠. 왜?
애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회계에서 예수금.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돈. 직원들 월급 줄 때 소득세나 지방세를 떼서 원천징수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직원들 월급 줄 너네가 알아서 세무서 가서 저 소득세 내. 그러면 뭐 직원들이 맨날 뭐 세무서 앞에 다 모이게 해요. 회사에서 일괄 걷어둡니다. 회계 담당자가. 그래서 원천징수, 원천봉쇄 이런 말 있죠. 미리 월급 주기 전에 떼놓는 거를 원천징수 했다가 나중에 그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예수금, 부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5번 예수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부채도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자본 들어가겠습니다. 자본이 약간 복잡해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인기업만 하다가 이제 주식회사 다룰 거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